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 오늘은 OK 슈퍼 과자 질소 도난 사건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과학에 좀 흥미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질소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더 재미있게 다가갈 것 같고, 도난 사건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범인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플롯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리소설처럼 읽을 수도 있는 재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이웃 간의 따뜻한 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결론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OK 슈퍼를 운영하는 맑음이네가 있습니다. 맑음이는 5학년 친구이고요. 엄마가 슈퍼를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서 방학 때는 엄마 대신 종종 슈퍼를 봐야 하는 그런 친구로 나옵니다. 맑음이에게는 6학년 형도 있고요. 형이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슈퍼를 보는 거죠. 이 책은 이 맑음이가 슈퍼를 보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요. 맑음이가 이제 슈퍼를 보고 있는데 주인집 할머니 손녀 서연이가 등장을 합니다. 서연이는 8살 꼬마 아이인데 책을 엄청 많이 읽고 하나의 어떤 것에 꽂히면 거기에 대해서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친구로 나오거든요. 근데 서연이는 이번에는 질소에 꽂혀가지고 맑음이한테 막 질소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맑음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근데 때마침 TV에서 질소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질소 과자 봉지가 생존 수영에서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게 물에 붕둥 뜨니까 그 관련된 실험을 보고는 맑음이는 당장 이 실험을 실행할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제 형이랑 동네 목욕탕에 가자는 거예요. 아빠가 잠깐 누워있는 사이에 둘이 목욕탕에 과자를 들고 냅다 달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과자 봉지를 들고 둥둥 물에 떠보는 그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거를 밟고 일어서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물속에서 그걸 밟고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빵 터지면서 안에 있던 과자 부스러기가 다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맑음이는 냅다 도망을 치는데 바름이는 거기에 걸립니다. 맑음이는 이제 막 잘못을 했으니까 어쨌든 막 배도 살살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잠깐 비우고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간 사이에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과자 질소 도난 사건이 이때 터지는데요. 갔다 와보니까 과자 봉지에 있는 공기가 어디로 빠졌는지 과자 봉지가 모두 납작해져 있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맑음이는 그야말로 황당한 거죠. 자기 이제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그런 일이 터졌으니까. 그리고 형도 때마침 이제 도착을 합니다. 형은 이제 화가 막 났죠. 둘이 같이 저질러 놓고 한 명만 내뺐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 가운데 형은 이 사건은 절대 엄마가 알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묻어두자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금방 밝혀지잖아요. 어쨌든 맑음이랑 바름이가 공기가 빠져서 납작해진 과자 봉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창고에 일단 넣어놓아요. 그리고 창고에서 새 과자들로 다시 막 진열을 해놓죠. 자, 이렇게 해서 엄마를 속이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목욕탕 아저씨가 와가지고는 그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을 다 풀어요. 근데 목욕탕 아저씨가 알고 있는 이름이 맑음인 거예요. 맑음이는 자기는 그때 분명히 도망쳤는데 형이 자기 이름 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목욕탕 사건을 들키게 되고 맑음이는 단단히 벌을 받습니다. 외출도 금지당하고 용돈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때마침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민구라는 친구가 영어 캠프가 끝나고 돌아와가지고는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영화 볼 돈이 필요한데 당연히 엄마가 줄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엄마랑 아빠는 이제 산에 간다고 또 맑음이가 그 가게를 봐야 되는 상황이 놓입니다. 이제 맑음이는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그 질소가 빠진 과자를 팔기로 해요. 이제 거기다 이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납작해진 그 과자들을 덤핑 처리를 하는 거죠. 슈퍼 앞에 그 마루에다가 쫙 깔아놓고 골라 이러면서 파는 거예요. 참 맑음이도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사가는 그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 수련회를 가야 되는 친구들이 이제 과자를 급하게 해서 못 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덤핑 처리하는 데다가 그 공기가 빠져나오니까 짐 실은 가방에 넣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사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판매에 돈이 생긴 맑음이는 그 돈을 가지고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가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 읽다 보면 진짜 맑음이도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민구랑 영화를 잘 보고 집에 왔는데 이제 이 책에 이제 하이라이트인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집에 왔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엄마 그 사실 다 알게 됐거든요. 하자가 있는 그 물건을 팔았다는 사실. 그러면서 바르미 형이 옆에서 막 깐죽대는 거예요. 네가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맑음이가 폭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맑음이는 형한테 주먹질을 하게 되고 둘이 이제 대판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형은 막 쌍코피가 터지고 진열대에 부딪히면서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이 다 쏟아지고 우르캉캉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엄마는 피를 보면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119가 안 오고 경찰차가 온 거예요. 경찰차가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왔다는 거예요. 자, 아동학대 신고가 난 거는 이제 이웃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이걸 보진 않고 뭔가 소리가 크게 들리고 막 그 어른들 소리도 크게 들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무슨 애들이 진짜 이 집에서 뭐 애를 잡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들어간 거죠. 경찰들이 와서 보니까 막 가관도 아닌 거예요. 애는 막 피가 흐르고 엄마는 쓰러져 있고 아빠는 이제 막 산에 막 갔다 왔으니까 막 수염도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뭔가 진짜 좀 그럴 법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맑음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또 막 119도 오고 막 이렇게 사건이 그려지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경찰도 가고 구급차도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서연이네 할머니가 이제 내려와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가 알게 됩니다. 바로 서연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뭐 주변에 아동학대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자기는 너무 큰 소리 들려서 막 무섭고 해가지고 신고를 한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과자 질소의 도둑도 밝혀지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에는 우리 이웃 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조금 각박한 그런 세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것까지일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종종 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 맑음이도 그래요. 자기가 이제 동네에서 그냥 형아가 슈퍼에 와서 뭐 과자 사가는 거 그런 모습에서 툴툴거리는 그런 모습만으로 봤을 때는 그 형이 재수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남모를 어떤 그런 외로움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서연이도 마찬가지고 그 세비씨 누나도 마찬가지고 세비씨 누나가 늘 뭔가 뿌르퉁한 표정으로 그 화구통을 들고 다니는데 그 화구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뭐 맑음이도 알 길이 없고 우리가 그냥 오며 가면서 만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인사하는 뭐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이랑 몇 번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 내가 그 이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단편적일 수 있겠구나. 누군가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우리는 보통 자기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만 알고 지내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조금 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런 이웃사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멀리 있는 나의 친한 친구보다 멀리 있는 나의 가족보다 어쩌면 내 바로 옆에서 같은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삶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작가님이 넣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구나, 뭐 우리 윗집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생활권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런 사람들과 좀 더 정을 나누면서 사는 게 어떻겠냐 그런 메시지를 선생님은 이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옆집에, 우리 윗집에, 우리 아랫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동네에서 또 자주 가는 그런 가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상주하시는 주인들과 또 조금 친근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분들을 대하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